월즈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면 정말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월즈에 갔어도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회 없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Hey guys, this is Ashi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Showmaker, the mid laner of D+ Kia, after he once again makes it to World Championship here at 2024 Seoul,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해가 지났고 저는 또 한 번 롤드컵에 진출하셨고 또 한 번 제가 롤드컵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참 뭔가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은데 지속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빠른데요? 왜요? 벌써 월즈 하는 게 뭔가 빠르네요. 월즈의 최근에 선발전에서 이제 D+ 기아가 승리하면서 진출했잖아요, 상시들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썸머 끝나고 나서 롤드컵 전에 그 기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지내셨던 것 같아요? 선발전 이제 통과하고 나서는 일단은 바로 좀 휴가 갔던 것 같고 네. 촬영 일정이 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휴가 중간중간에 이제 네. 뭐 촬영할 거나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촬영이랑 휴식 병행하면서 잘 쉬고 이제 얼마 전에 복귀해가지고 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롤드컵 준비하면서도 추석에는 다들 좀 고향에 내려가거나 쉬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쇼메이커 선수는 주로 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집에 가가지고 네. 누워있고 그냥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나가고 아, 그 와중에도. 그냥 매년 네.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네. 사람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좀 게임하기도 하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예. 뭔가 이번에는 근데 제가 다른 게임 하는 게 뭔가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휴가 때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서 예. 친구들 만나러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롤드컵 진출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 그냥 별 얘기 안 해요. 별 얘기 안 그냥 해요. 너무 그냥 자주 보고 네. 오래 봤던 애들이라서 그냥 만나면 근황 얘기하고 서로 욕하고 그냥 술 마시고 예.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밥 먹고 산책도 좀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맞아. 뭐 카리나가 있든가 뉴진스가 있든가 그런 이런 토론도 진지한 토론 네. 충분히 필요하죠. 당연하죠.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쵸. 네. 그리고 또 컨텐츠도 많이 찍으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D+ 기아 유니폼이 공개되셨잖아요. 네. 뭐 그것도 촬영하고 공개된 거 반응을 뭐 지켜보셨나? 뭐 지켜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드컵 진출하는 것도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유니폼 이런 거 촬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확실히 민트색 있는 게 되게 이쁜 것 같았고 네. 뭐 지금 제가 자켓이 있진 않은데 추우세요?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월즈 자켓이 되게 이뻐가지고 네. 근데 벌써 다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뭔가 이렇게 5명이 입고 대회하는 거 대회장에서 보여드리면 네.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다들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크스가 있잖아요. 아 흰색이요? 예. 뭐 하지 않았을까요? 네. 흰색 팀만 3팀이던데. 맞아요. 네. 그 하나생명도 오렌지긴 한데 서브가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들 팀들이 신경을 쓰나?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네. 언제 알았더라? 작년인가? 스프링인가? 뭐 아무튼 그게 진짜 안 깨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한 8년째? 그러니까요. 예, 9년째? 예. 그래서 진짜 있나? 네. 싶기도 해서 좀 뭔가 믿을 것 같기도 그래서 뭔가 흰색 유니폼이라니까 좀 마음이 편하긴 했습니다. 가슴이 이제 네, 우승할 수 있다. 우승할 수 있다. 이제 뭐 출국 준비도 슬슬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요? 롤드컵 간다. 기분이 좋다. 뭐 할 게 많이 남았다. 그냥 항상 월지 할 때마다 느끼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D+ 기아가 3시드로 진출한 것 다시 한번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감도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오프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남은 게 진짜 선발전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예 맨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쵸. 진짜
애초에 3시드를 도전할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3시드 결정전 하고 네. 이제 또 4시드의 기회도 있어가지고 좀 네. 작년보다는 그래도 마음 편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좀 저희가 오랫동안 못 이겼던 T1이다 보니까 네. 좀 뭔가 걱정도 되고 네. 이번 기회에 꼭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좀 어떻게 극적으로 이제 그런 중요한 무대에서 이겨가지고 네. 배로 기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선발전이라는 게 뭐 쇼메이커 선수가 아주 옛날부터 자주 거쳐왔던 이제 2019년에 아마 최종 결정전 있었죠? 아, 네, 2019년에. 맞아. 그때 그게 DRX였나? 네, 그때 네, 맞아요. 킹존이었는데 네, 그때는 애초에 월즈를 3팀밖에 안 가서 맞아요. 이제 그리핀이랑 SKT랑 네. 이제 갔었고 선발전 네, 킹존이랑 최종으로 그때도 또 5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서 이거는 최종전까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미리 올라가니까 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팀들 이제 팝콘 뜯으면서 KT랑 이제 팝콘 PX랑 예. 팀원 구경하는데 이제 집에서 쉬면서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롤이 이렇게 재밌는 그러니까 거였나? 경기도 되게 재밌고 또 이제 최종에는 5세트까지도 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감정이입이 많이 들었죠. 누구 응원하셨어요? 물어봐도 됩니까? 딱히 뭐 응원하는 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도 선수 너무 슬퍼하시겠다. 그래도 전 팀원인데. 혁규 형? 네. 그러네. 그러니까 베리 선수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와, 이 사람 봐라. 네. 왜 안 했지? 아무튼 그냥 너무 재밌다. 전 팀원. 너무 재밌다. 멸망전 이러고 네. 그냥. 이전 팀원의 그 고통을 즐기시는 잘 알아두고요. 혁규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축하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사실 디플러스 기아가 좋은 경기로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 좀 T1, 젠지 이 팀들의 벽을 못 넘는 게 사람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기도 했거든요. 그쵸. 선수들도 많이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 팀들을 만나면 무조건 못 이기는 건가? 이게 좀 많은 생각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거를 깨트린 게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네. 항상 이제 맞붙을 때마다 뭐 T1이든 젠지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데 이게 결과가 이제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신경은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이제 도열할 때만 해도 막 네. 앞에 데이터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래도 아니 잊으려고 해도 이게 계속 자꾸 뭐 맞아요. 20몇 대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네. 상대 전적 네. 쭈루루루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이드체로 DK 오늘은 또 도열할 때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네. 예. 그래서 그냥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끊고 나니까 좀 되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서 월즈나 뭐 이제 다음 시즌이 온다면 네. 젠지도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주전으로 뛴 T1을 이긴 게 네. 2022년 4강이면 처음 네, 월즈 4강 이후로 그렇죠. 네. 네. 경기 내용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네. 저는 그걸 치열했다라고 이제 네.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치열했죠. 네. 저는 솔직히 졸전이었다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내용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두 팀 다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네. 상대방과 이제 저희가 경기를 하는데 네. 좀 서로 되게 실수를 많이 한다고 느껴가지고 네. 다전제에 있어서 네. 뭐 그거 느꼈고 네. 그리고 코르키가 다 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맞아요. 그때 1세트도 코르키하고 지고 2세트 코르키 쪽이 지고 3세트 코르키 쪽이 져서 그때 4세트 때 제 기억상 마오카이도 0승 3패인가 그랬고 그 다전제에서 코르키도 0승 3패였는데 4세트 때 저희가 2대1로 지고 있었단 말이죠. 일단 코르키를 일단 버리고 원래 다전제는 이제 그날의 승리픽이 있기 때문에 직스 그리고 저희가 럼블을 2번 풀었다가 럼블한테 2패를 해가지고 일단 럼블 밴하고 마오카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래도 마오카이는 해야 된다 해서 트리스타너로 빨리 선회했던 게 좀 승리에 많이 기여했던 것 같아요.
루시드 선수에 대한 재밌는 농담 아세요? 어떤 거? 바위 뽑으면 바위고 마오카이 뽑으면은 나무로 된 바위고 아 그런 느낌. 이제 또 루시드 선수가 워낙에 아. 공격적으로 이니시 잘 거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그 승리에 어떻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루시드 선수라던가 뭐 신인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 용혁이 또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용혁이도 이제 아무래도 첫 월즈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뭔가 일정이 되게 길었어서 좀 뭔가 수많은 그런 연습들과 계속 생각들을 뭔가 롤에만 계속 하고 이제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되게 다들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좀 승리로 좀 해방되는 느낌이 들어서 다들 되게 아 이제 좀 쉬러 갈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안도감 같은 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참고 있던 숨을 훅 내쉬는 거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플레이오프 떨어지고 나서 선발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림을 할 상대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솔랭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팀들 대회 열심히 보고 막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준비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그래도 저희의 노력들이 헛되진 않았다.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데 그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는 게 사실 롤이라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올해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고 싶어요. 뭐 짧게나마라도. 네. 올해 이제 디플러스 기아가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네. 약간 베테랑 선수인 킹린 선수라든가 에이미 선수가 들어왔고 루시드 선수가 체코에서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 콜업이 되었던 것도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올해를 복귀하자면 올해 이제 LCK를 복귀하자면 쇼메이커 선수는 어떻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올해 제가 원하던 야외 경기장에서 팬분들과 함께 경기하기는 뭐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월즈에 진출했고 그래도 강팀도 그리고 T1도 한번 이겨봤고 그다음 뭐 시즌 중에 되게 안 좋을 때도 많았는데 결국 끝나고 나니까 이제 월즈 3시드로 진출했고 이제 월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돌아보면은 그래도 뭐 엄청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롤드컵에 진출하는 팀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네.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어떤 팀은 메타 적응이 안 돼가지고 1년 내내 고생했다. 네. 뭐 어떤 팀은 우리 색깔을 찾는다고 정말 이제 발버둥 쳤는데 그게 마지막에 그나마 돼가지고 롤드컵 진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팀들은 그냥 선수들끼리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를 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고충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쇼메이커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올해의 고충은 뭐였던 것 같아요? 고충이요? 네. 올해 고충은 확실히 그거죠. AP 정글에 이제 미드 원거리 딜러 쓰는 소위 말하는 쌍포 메타에서 이제 좀 저희는 좀 시즌 중에 이제 저 연습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할 때마다 맨날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빠르게 선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시즌 중에 대놓고 저희 팀은 막 르블랑하고 탈리아, 뭐 바이, 리신 이런 거 하고 다른 팀 이제 뭐 코르키, 밀리아. 네, 코르키 트타, 뭐 루시안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저 혼자만 막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죠.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래도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계속 라이엇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도 패치한다 하고 너프하겠습니다 하는데 너프의 정도가 되게 약해서 결국 시즌 끝날 때까지 결국은 선발전 끝날 때까지도 미드에서 총을 쏘고 있어가지고 볼라이 직스. 바텀에 무슨 이상한 뭐 진직스 애쉬 말고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계속 비틀면서 좀 해보려다가 결국 길게 보면은 안 될 것 같다 판단해서 그냥 안 돼도 일단 계속 박치기 해봤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도란검을 너프했는데 그게 막 미드에 원딜이 덜 나오는 게 아니라 볼라인이 AP로 가더라고요. 라인 수합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합이 맞아.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요새와 그거 좀 건드린다고 안 나올 것 같나? 이거 그냥 또 가면 또 수합 계속 할걸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월드컵에서 사람들이 아니 수압 이거 이번에는 잡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만 지금 첫 경기부터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드 그냥 바로 수압 갈겨버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탑타워 그거 10% 그 뭔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뭐
뭐 쌍포 견제는 확실히 해놓은 것 같고 이 코르키가 진짜 거의 못 쓸 챔피언이 뭔가 패치노트만 봤을 때 된 것 같아서 사실 쌍포 메타의 핵심이 코르키나 스몰더, 트리스타나 이쪽이었는데 다 좀 너프를 많이 먹어서 월드 때는 그래도 좀 다양한 챔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신드라가 버프가 됐더라고요. 쇼메이커 선수한테 호재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신드라 에이, 내가 신드라 좀 잘 치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신드라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로. 너무 챔프가 너무 한계가 명확하고 뭐 대회를 두고 봐야겠지만 정말 좋은 상황에서만 좀 할 것 같고 막 엄청 주구장창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정말요? 네. 뭐 체력 같은 거 붙어 있는데도요? 안 좋아요. 스킬을 고쳐야 돼요. 뜨거워 고쳐야 돼. 이런 네, 느낌이. 다 고쳐야 돼요. 리메이크 한 번 더 해. 적분할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적분할가 네. 풀타임이 말이 안 돼요. 너무 길어. 확실히 올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미드 메타가 워낙에 격변하면서 네. 거기서 빛을 반짝인 선수들도 있고 네. 약간 좀 힘들어했던 선수들도 있고 자신만의 파이법을 찾으려고 했던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카 선수의 요네라든가 네. 뭐 초비 선수의 드레이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플레이오프 선발전까지 유지가 됐고 네, 뭐 롤드컵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쇼메이커 선수 개인적으로 이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좀 제가 하던 롤이 잘 그 쌍포 메타를 하려면 진짜 그냥 자기가 다 먹으면서 되게 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선호하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서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뭔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아는데 실제로 이제 입력해봤을 때 잘 안 되는 그럴 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게 원딜 챔프다 보니까 되게 피지컬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거리 조절이나?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진짜 크거든요. 아무래도 원딜이다 보니까. 근데 뭐 제 기량이 엄청 폼이 좋았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라서 연습할 때도 힘들었던 것 같고 대회할 때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두 가지가 혼재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 그냥 메카닉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씀하셨듯이 쌍포 메타로서 약간 원거리를 뽑았을 때 네. 약간 강요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예, 데미지 많이 넣고 약간 줄타기 하고 진짜 말씀하셨듯이 사이드 가고 이기적으로 플레이하고 그러한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나 봐요. 그쵸. 이제 챔프마다 각각의 승리 플랜이 있고 네. 장점 단점이 있는데 미드 원딜 캐릭들은 이제 사실 그때 계속 쓰였던 이유가 라인전도 세고 유충 싸움도 좋고 밸류도 안 딸린다 그냥 만능이다 이래서 쓰인 거여가지고 진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되게 잘해야 되고 CS도 잘 챙기면서 딜교도 잘해야 되고 뭐 진짜 엄청 되게 세심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단기간에 잘해야 된다 잘해줘야 한다 이 마인드로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오래 해왔던 시즌 초부터 계속 원딜을 해왔던 미드라이너들과 좀 시즌 초에 저는 스킬을 던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해서 한 거랑 좀 다르지 않았나. 약간 롤에서 이기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팀에서 누군가는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거를 잘 배분하는 게 네. 뭐 뱀픽이고 뭐 이제 팀 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쇼메이커 선수가 이기적인 플레이를 유난히 못한다. 네. 왜 그럴까요? 성향일까요? 뭐 이때까지 해왔던 것의 관성적인 걸까요? 근데 뭐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네네네.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상황이 안 돼서일 거예요. 대부분. 뭔가 내부 그 상황이 있었거나 팀적인 뭐가 있었거나 할 거예요. 뭐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뭐 상황마다 근데 최선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폼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근데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뭔가 이번 시즌 뭔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 네. 안 풀리면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미쳐버리죠. 진짜 정신 나가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나 지금 0인데 바로 100 해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50 했을 때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50 했을 때 아 나 0에서 50 왔어 이제 뿌듯하고 기분 좋고 동기부여가 더 네. 생긴다 이게 아니라 너무 100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나 아직 50%밖에 안 왔어? 계속 나아지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쌓여요. 네. 저는 99를 해도 넌 100을 해야 돼 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약간 아 나 100을 해야 돼 이런 마인드일까요? 그쵸. 항상 이제 프로다 보니까 항상 최선에 맞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미드라이너다 보니까 좀 팀에서 되게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팀이 편하다 이게 당연히 있어가지고 제가 잘할 때는 뭐 그만큼 기쁘고 제가 못할 때는 그만큼 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기대치가 100이면은 잘할 때 기쁘다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제 네. 뭐 저 우승하고 그럴 때도 좀 지금 생각하면 거만한데 뭐 엄청 잘해도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와 되게 잘한다 이래도 그때 막 되게 약간 퉁명스럽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분 했다 이런 인터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근데 그렇게 이거 마음먹은 건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인데 너무 저를 몰아세우기만 해도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좀 되게 유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냥 못했네 까비 커피. 뭐 이런 마인드도 좀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네. 거 많이 느껴서 네. 그 조절을 잘 하면서 시즌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마인드라는 게 저는 뇌에도 습관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네. 식으로 생각이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알기는 알아요. 저도 이제 텍스트로 긍정적인 사고는 이제 그쵸. 멘탈에 도움이 된다. 이제 항상 뭐 감사하고 발전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자료들이 있다. 그래 뇌로는 알아요. 근데 또 그 같은 생각의 곤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어렵죠. 네. 항상 다 잘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예. 어렵죠. 그래도 진출하셨을 때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일단은 진출해가지고 또 시즌이 이제 끝나진 않았으니까 만약 진출을 못했으면 그냥 바로 그대로 1년이 끝인데 월즈 진출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죠. 약간 무서운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롤드컵 진출하셨으니까 항상 네. 이제 뭐 출국이 그렇게 기쁜 건 아니지만 일단 출국하고 네. 스크림하고 뭐 컨텐츠도 찍고 이제 경기장 세 군데 적응하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무서워요. 뭔가 제가 아직 그래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월즈를 못 간다면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물론 안 그런다면 좋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지. 네, 그래서 최대한 매년 월즈는 진짜 간절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그쵸. KT만 해도 딱 한 경기로 못 간 거잖아요. 클라우드9도 다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간 거고. 네. 네, 그게 노력하고 잘해도 못 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쵸. 뭐 아쉬운 거죠. 네.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월즈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면 정말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월즈에 갔어도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회 없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매년 쇼메이커 선수랑 인터뷰를 하면서 우승만이 목표면은 네. 그 이하면은 항상 힘들거면은 네. 진짜 힘들겠는데? 그쵸. 네, 이런 힘들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쇼메이커 선수가 아니니까 혼자 하면서 그냥 쇼메이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목표가 항상 우승 아니면 없었거든요. 근데 우승이랑 좀 멀어진 지 됐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는 그냥 재밌게 하기 좀 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팬분들 최대한 실망 안 시켜드리고 경기력 보여드리면서 좋은 성적 내고 그런 건강한 좋은 성적 낸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잠깐만. 왜 다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네, 성적이 그렇죠. 최우선이라 빠질 순 없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 보면은 네. 좀 성적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네. 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네, 그렇게 시즌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참 미묘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 말씀이 맞거든요. 성적이 최우선이다. 네, 팬들도 결국 너무 롤드컵 진출했으면 좋겠고 그쵸. 이 사람들 한 3개월 더 보고 싶고 이런 말인데 또 이제 댓글에는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워낙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성적보다 쇼메이커 선수가 행복하게 롤하는 거 보고 싶다. 그쵸. 이런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뭐 버블인가 뭔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독은 안 했지만 뭐 네. 댓글 보면은 그런 말이 많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 팬분들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수원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성적이 진짜 우선인 팬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 저는 행복하게 하면서 우승까지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와우.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게임 하고 싶어지는데요. 행복하게 우승하기. 우승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승해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그 순간을 즐길 수도 없고 그냥 어쩌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승까지 했어요. 아니면은 뭐 롤드컵 가고 이제 어딘가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행복했어요. 밸런스 게임. 그러면 저는 행복을 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승 진짜 너무 좋은데 네. 우승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면 왜 했나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힘들었던 시기도 좀 길고 네. 되게 자책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뭘 취재를 하잖아요. 네. LCK에 맨날 쇼메이커 선수 이러면서 막 나타나고 막 맨날 있는데 이제 서머를 잠깐 쉬었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쉬는 동안에 이제 다양한 거를 했는데 2주 동안 게임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12시에 일어나요. 20시간 게임을 해요. 와. 8시, 뭐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네. 8시간 자요? 네. 그러면 이제 24시간이니까, 28시간이니까 4시간 늦춰졌죠? 네. 그럼 똑같이 하면은, 일어나면 저녁 8시예요. 네. 근데 그 일주일 하니까 원상 복귀 되더라고. 다시 시간대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한 게 아니고 2주 동안 딱 그랬거든요. 네. 되게 행복했어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약간 초심을 되찾는 게임 중독자의 초심을 되찾는 거 나름 필요하다고 느꼈고, 네, 그리고 그냥 소소한 게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행복은 뭘까요?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행복한 거 꼽아보러 보면 그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것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모든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쉬는 상황을 가지게 된 게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냥 아마 하얀색인데 까만 점 하나 찍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다 까맣게 칠하면 그거는 또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행복할 때 꼽으라면은 쉴 때랑 휴가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침대에 누워있고.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네. 잠들고 네. 게임하다가 좋죠. 술 좀 마시고 네. 그런 거 행복한 것 같고 이제 일할 때는 그냥 경기 이겼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기고 이제 분위기 좋게 뭐 팬분들과 뭐 팬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들과 화기애애하게 뭐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팀원들하고 술 한잔 안 해요? 루시드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는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제보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너무 과하게 마셨을 때고 자제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용영이가 자기는 절대 소주는 안 마신다고 맨날 맥주만 마셔서. 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요. 독일 가서 쉴 시간 있으면 진짜 한번 주경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술로 한번 주경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또 주량이 또 셋이다는 그 세간에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신겐 선수가 또 쇼메이커 선수랑 술 마시면은 나 더 따라온다고. 네, 주량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킹겐 선수랑 비슷하다고요? 네. 이거 업적인데. 최고에 비해 좀 잘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롤드컵은 재밌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좀 설렌다. 좋죠. 당연히 근데 사실 그렇게도 생각해요. 2019년 갔을 때보다는 덜 설렐 거예요. 그쵸. 2020년 갔을 때보다도 덜 설렐 거예요. 그쵸. 그때는 모든 게 설렜을 거고. 그때는 너무 설레죠. 네. 모든 순간이 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외국팀 붙는 것도 처음이고 유럽 설렐 거죠. 그쵸. 이제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설렘은 당연히 옛날보단 적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아니까 익숙한 것들이 있겠죠? 네. 어떤 감정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국제대회 가면은
호텔 가서 각 방에 이제 짐 풀고 대충 구경 좀 하다가 커튼 한번 걷어보고 침대 한번 누워보고 뭐 그런 것도 뭐 소소한 행복일 수 있고 연습실 출근해서 스크림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밥을 먹어본다든지 해외 나가서 뭐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제 대회하는 과정에서는 이 국제 무대가 진짜 긴장감도 너무 넘치고 팬분들 환호성도 평소보다 더 크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기고 나서 이제 이런 매체들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뭐 그런 것도 재밌죠. 아무래도 새로운 좀 환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은 건물에서 맨날 연습하고 또 롤파크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고 또 명예도 엄청 큰 롤드컵 우승이란 걸 얻을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도파민 중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롤드컵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네. 그거를 확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맞아요. 평소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끊어준다? 안 됐을 때는 그만큼 또 불행도 큰데 월제가 잘 되면 그만큼 또 행복하죠. 네. 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절대 모르겠죠. 앞으로도. 롤드컵 가가지고 8강, 4강 결승까지 갔는데 네. 졌어요. 네. 헤드폰 벗어요. 아, 그러면 환호성이 들려요. 근데 상대팀 환호성이에요. 그래서 맞아. 기분 진짜 참담한데 일단 악수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수하고 챙겨가지고 백스테이지 지나고 버스 타고 호텔 가가지고 누웠는데 네이스크림이 없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그냥 상상을 가끔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선수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와 기쁘겠구나. 얼마나 기쁠까. 와 얼마나 그냥 공허할까. 그냥 항상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간접적으로나 체험하는 거죠. 그쵸. 저는 MSI 이제 준우승이랑 네. 월즈 준우승이랑 네. 다 해봤다 보니까 네. 다 뭔 기분인지 한 번씩 느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탈락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돌아오는 버스도 진짜 힘들고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래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팀이 22개 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보면서 한 팀 빼고는 다 저거를 한 번씩 겪겠구나. 그쵸. 와우, 이거 엄청난데? 잔인해요. 네, 그러니까. 승부의 세계가. 네, 저 그 우승의 행복을 위해서 21팀은 저 과정을 겪는다고? 그쵸. 그래서 더더욱 좀 후회 없이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덜해지니까. 네. 유럽 솔랭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유럽 솔랭은 진짜 안 한 지 오래됐지만 마지막 기억이 이제 아이슬란드 갔을 텐데 21년도 티모한테 솔피 당하고 그때 그냥 너무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서 팬들이 많았죠. 네. 팬들이 많았죠. 근데 올해는 막 그렇게 솔랭 많이 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본 서버는 14.19 버전이고 대회는 14.18인데 19 버전에 라이엇 형님들이 아이템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보면은 막 단검이 왜 250원이지? 뭐 이러고 아니 왜 주물력이 60짜리 템이지? 이러고 그래서 이게 템이 너무 약해져서 저기 솔랭보다는 우리 뭐 수많은 저를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유럽 친구들 많이 못 볼 수도 있지만 챔피언스 큐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연습이 안 돼서 이제 진짜 이게 너무 저는 환영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아쉽네요. 저도 네. 챔피언스 큐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챔피언스 큐가 실제로 대단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약간 선수들이 롤드컵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끼리 팀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챔피언스 큐를 미국에서 처음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월즈 진출 안 한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장인들도 돌려가지고 그거는 근데 좀 뭔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겠어요. 프로게이머만 그래도 돌려야 되지 않나. 장인들이 돌리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거기서라도 조금의 데이터를 제가 얻을 수 있는데 저 막 미드 하이머딩거랑 라인전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하이머딩거를 대회에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편하게 했어요. 약간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한편으로는 아이엇이 조금 사람을 많이 네, 초대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스트리머들도 다 돌리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 시키려면은 얼마 정도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유럽은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자체가 유럽이 더 많잖아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자면은 그 프로들이 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못 보셨어요? 매드라이언즈 맨날 탑니달리 뽑는 거.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아쉽게도 예전만큼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그 유럽 친구들한테 진실의 메시지 하나만 해주시죠. 헬로. 한국말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요. 와서 같이 CS 뺏어먹고 썰렌 투표하고 채팅으로 저 놀리고 수많은 추억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많이 못 느끼게 돼서 죄송하고, 그래도 챔피언스 큐가 만약에 안 돌아간다면은 남는 시간에 유럽 팬분들의 제가 사랑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함께해서 더러웠거든요. 붙어보고 싶은 팀은 있으세요? 아니요? 맞아요? 네, 딱히. 어떡해요. 쇼메이커 선수 보고 싶다는 팀들이 많은데 지투라던가. 아니, G2 네. 이번에 만나면 진짜 그냥 매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징크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안 만난- 유니콘도 그렇고. 저는 안 만난 연도가 네. 그 G2가 불참했을 때 제외하고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진출했던 연도는 G2를 무조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졌죠. 아쉽게도. 네.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경기력 조금은 챙겨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근데 드레이븐한테 져가지고 드레이븐만 좀 배나고 하면은 하지 않을까요? 뭐 북미는 좀 괜찮아 보이는 팀 없어요? 그나마 팀 리퀴드가 제일 저는 그리고 저희가 첫 대진이 팀 리퀴드 맡을 수도 있어서 팀 리퀴드가 제일 그래도 북미 팀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블랙퀘스트는요? 약간 인스파이어드 선수가 워낙에 좀 서양 정글러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거기가 그 쿼드 맞아요. 만나고 싶은 선수가 진짜로 없어요. 원래 이제 예전에는 저 가면은 뭐 루키 선수 만나고 싶습니다. 가면은 뭐 나이트를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냥 가서 내가 잘하면 다 이긴다. 근데 내가 못하면 다 진다. 이 마인드로 그냥 제 경기력 신경 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런던 가야죠. 런던 가야죠? 네. 디플러스 기아가 런던에 진출하는 가능성은 몇 %입니까? 진짜 솔직히 엄청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점점 하면서 런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를 증명해내가는 게 이제 목표죠. DRX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네. 뭐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네요. 쇼메이커 선수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네, 그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를 덜하니까 그죠? 네.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많은 괜찮은 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기력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고 이제 롤드컵 참 알 수 없잖아요. 항상 네. 메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근데 혹시 쇼메이커 선수가 조금씩 폼이 올라요. 이제 디플러스 기아가 어떻게 8강에 가요, 4강에 가요. 어떻게 런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 진짜. 우승하면은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어, 정말 머나먼 길이긴 한데.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지. 월드 우승을 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4년 지났어요. 4년. 그래서 또 하면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때랑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때 막 우승했을 때는 막 엄청 체감되진 않았어요. 엄청 그냥 행복하다 이 정도였지. 우승하고 다음 날에 체감이 진짜 많이 됐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우승했네? 내가 누구? 2020년 월드컵 우승자 그래서 쇼메이커? 이번에도 런던에 가서 우승을 한다면 하고 이제 뭐 회식할 거 회식하고 자고 일어나서 딱 핸드폰을 켜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승했잖아. 이러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팬들한테? 유럽 팬들도 있고 뭐 다양한 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해외 전체적으로
국제 대회잖아요. 이제 네.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볼 거란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현장에서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래왔지만 항상 새롭게 쇼메이커 선수 지켜보러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쇼메이커입니다. 이번이 6번째 찾아뵙게 되는 건데 이제 해외 팬분들은 제가 항상 국제대회 나가니까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네, 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요소들 많이 만들어 드리고 좋은 경기력, 재밌는 경기력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꼭 끝까지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메시지. Thank you. 파이팅. 와.